반갑습니다. 틈틈이와 알아보는 미국 주식. 오늘은 엔비디아 GTC 2016 키노트를 심층해보하는 시간입니다. 이번 GTC는요, 단순한 신제품 발표회 그 이상이었어요. 이건 AI 산업의 미래에 대한 거대한 비전 제시이자 엔비디아라는 기업의 정체성을 완전히 새로 쓰겠다는 그런 선언이었어요. 오늘 저희는 그 선언의 진짜 의미가 뭔지 한번 깊숙이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문장부터 시작하죠. 엔비디아는 이제 스스로를 칩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AI 팩토리, 그러니까 인공지능 공장을 짓는 회사라고 정의했습니다. 이게 그냥 그럴싸한 마케팅 문구가 아니에요. 앞으로 엔비디아의 모든 제품, 모든 전략, 심지어 주가까지도 바로 이 AI 팩토리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돌아갈 거라는 강력한 선언인 겁니다. 그럼 이 선언은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지죠. 도대체 AI 팩토리가 뭐길래 왜 엔비디아는 하필 지금 이 시점에 이런 변화를 선언했을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우리 투자자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게 정말 엄청난 기회일지 아니면 그만큼의 위험을 안고 가는 거대한 도박일지 지금부터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입니다. AI 팩토리라는 이 개념은요, 그냥 새로운 컴퓨터 모델이 아니라 아예 새로운 산업혁명이 시작됐다는 신호탄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알던 기존 데이터 센터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거대한 도서관이나 창고 같았죠. 정보를 잘 정리해서 보관은 하지만 스스로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진 못했잖아요. 하지만 AI 팩토리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긴 데이터를 원료로 집어넣으면 지능이라는 완제품을 착착 찍어내는 생산 라인인 셈이에요. 그리고 그 완제품이 바로 AI 토큰이라는 거고요. 우리가 챗GPT에 질문을 던질 때마다 사실은 이 공장에서 갓 생산된 따끈따끈한 지능 토큰을 배달받고 있는 겁니다. 젠슨 황 CEO의 이 말이 바로 핵심을 꿰뚫고 있죠. 컴퓨터가 단순히 시키는 일이나 처리하는 도구를 넘어서 이제는 지능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쉬지 않고 만들어내는 생산 설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일까요? 왜 하필 지금 AI 팩토리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을까요? 그 답은 바로 AI 시장의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추론의 변곡점이 시작된 거죠. AI는 크게 두 가지 과정이 있어요. AI를 만드는 학습 단계가 있고 우리가 그걸 실제로 쓰는 추론 단계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은 AI를 탄생시키는 학습에만 온통 관심이 쏠려 있었어요. 이건 마치 세상에서 가장 빠른 F1 경주용차 한 대를 만드는 것과 같았죠. 최고 성능의 비싼 칩이 필요했고요. 하지만 이제 진짜 돈이 되는 거대한 시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바로 수십억 명이 매일같이 AI를 쓰는 추론 시장이에요. 이건 F1 경주차가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도로를 달리는 수십억 대의 대중적인 자동차를 만드는 시장과 같아요. 여기서는 무조건 빠른 것보다 토큰당 비용, 즉 가성비, 연비가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바로 이게 토큰 경제학의 시작입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미래의 회사는 직원에게 월급이랑 노트북만 주는 게 아니라 매달 쓸 수 있는 AI 토큰 예산을 줄 겁니다. 디자이너는 이 토큰으로 순식간에 시한 수천 개를 만들고 개발자는 코딩 시간을 어마어마하게 줄이겠죠. 이 토큰 자체가 기업의 생산성과 직결되는 핵심 자원이 되는 시대. 엔비디아는 바로 그 자원을 찍어내는 중앙은행이 되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 거대한 AI 팩토리는 대체 뭘로 만드는 걸까요? 바로 베라 루빈이라는 시스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단순히 칩 하나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젠슨 황의 이 말을 들어보면 엔비디아의 야망이 얼마나 커졌는지 바로 느껴지죠. 예전에는 칩이라는 부품을 팔았다면 이제는 완벽하게 조립되고 통합된 전체 시스템을 팔겠다는 겁니다. 칩에서 시스템으로. 이게 바로 핵심적인 변화입니다. 이 베라 루빈 플랫폼은 그냥 컴퓨터 부품들을 모아놓은 게 아니에요. 뭐랄까, AI를 위한 어벤져스 팀 같은 거죠. 압도적인 파워를 가진 헐크 같은 루빈 GPU, 정교한 전략을 짜는 캡틴 아메리카 같은 베라 CPU, 그리고 빛처럼 빠르게 반응하는 퀵실버 같은 그록의 LPU까지. 여기에 이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통신망, 에너지 공급 장치까지 전부 한 팀으로 패키징한 거예요. 엔비디아는 이제 개별 영웅이 아니라 이 어벤져스 팀 전체를 통째로 팔겠다는 전략입니다. 이게 바로 이기종 컴퓨팅, 그러니까 전문가 팀플레이의 힘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AI 비서한테 내일 미팅 자료 찾아서 요약하고 관련자들한테 이메일 싹 보내줘 라고 명령했다고 해보죠. 그러면 방대한 자료를 읽고 이해하는 두뇌 역할은 GPU가 하고요. 이메일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팔다리 역할은 CPU가. 그리고 내가 바로 처리할게요 라고 즉각 대답하는 입 역할은 LPU가 받는 식이에요. 각자 가장 잘하는 일에만 집중해서 전체 효율을 최대로 끌어올리는 거죠.
이 환상적인 팀플레이의 결과가 바로 이 숫자 35배입니다. 이건 단순히 컴퓨터가 35배 빨라졌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쓰는 AI 챗봇이 버벅거림 없이 바로바로 대답해주면서 사용자 경험이 극적으로 좋아지고 기업 입장에서는 같은 시간에 35배 더 많은 고객을 응대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서비스의 질과 비즈니스의 수익성이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뛰어오르는 거죠. 하지만 엔비디아의 진짜 무서운 점은 이런 엄청난 하드웨어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 하드웨어는 그들의 거대한 전략에서 딱 절반에 불과할 뿐이에요. 엔비디아의 전략은 레고에 비유할 수 있어요. 수직적으로는 가장 기초적인 블록, 칩부터 조립 설명서, 소프트웨어, 그리고 완성된 멋진 모델, AI까지 자기들이 전부 다 만듭니다. 다른 회사가 이 핵심 부품을 대체하기가 거의 불가능하죠. 그런데 수평적으로는 이 레고 세트를 전 세계 모든 장난감 가게, AWS, 구글, MS 같은 클라우드 기업들에 달아 입점시켜서 누구나 쉽게 살 수 있게 만들어요. 생태계의 핵심은 완벽하게 장악하되 시장 지배력은 최대한 넓히는 아주 영리한 전략인 겁니다. 이 모든 전략의 심장에는 바로 쿠다가 있습니다. 지난 20년 넘게 쌓아온 이 소프트웨어 플랫폼과 개발자 커뮤니티는요, 경쟁사들이 단기간에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깊고 넓은 해자를 만들어 놨어요. 개발자들은 이미 쿠다에 너무 익숙해져 있고 세상의 수많은 AI 프로그램들이 쿠다 위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고객들은 쉽게 엔비디아 생태계를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럼 엔비디아의 이 야심찬 전략에 대해 시장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투자자 관점에서 긍정적인 전망과 부정적인 리스크를 균형 있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긍정적으로 보는 쪽은 쿠다라는 강력한 소프트웨어 해자와 이 풀스택 지배력을 바탕으로 앞으로 열릴 거대한 추론 시장을 선점해서 1조 달러 이상의 수요를 만들어낼 거라고 봅니다. 반면에 부정적으로 보는 쪽은 바로 그 지점에서 가장 큰 위험을 봐요.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거대 고객사들은 매년 수십조 원어치 칩을 사주는 큰손인데 이들이 엔비디아에게 모든 걸 의존하는 상황을 극도로 꺼려하거든요. 단순히 비용 문제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핵심 사업인 AI의 운명을 한 회사에 맡길 수는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체 칩을 개발하거나 AMD 같은 2등 업체를 키워주려는 움직임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바로 이 점이 핵심입니다. 엔비디아의 가장 큰 고객들이 동시에 엔비디아의 독점적인 지배력을 벗어나고 싶어하는 가장 강력한 동기를 가지고 있다는 아이러니죠. 이들이 자체 칩 개발에 성공하거나 AMD 같은 대안을 적극적으로 키워주기 시작하면 엔비디아의 성장세가 꺾일 수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엔비디아가 바라보는 더 먼 미래는 무엇인지, 그리고 투자자로서 우리는 앞으로 어떤 점들을 눈여겨봐야 할지 핵심 지표들을 짚어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갈지 알려줄 몇 가지 중요한 신호등이 있습니다. 새로운 베라루빈 시스템이 시장에서 얼마나 빨리 팔려나가는지, 그리고 전체 매출에서 추론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빠르게 늘어나는지 등을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주목해야 할 건 로보틱스 같은 물리적 AI 시장이에요. AI가 디지털 세상을 넘어서 공장, 물류창고, 심지어 우리 집 거실로 들어오는 순간 이 AI 팩토리에 대한 수요는 또 한 번 폭발할 겁니다. 엔비디아의 로봇 기술이 실제로 얼마나 팔리는지가 그들의 진짜 미래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겁니다. 결론적으로 엔비디아는 이제 칩하는 회사를 넘어서 다음 산업혁명을 위한 생산 라인 그 자체를 설계하고 건설하는 회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과연 AI 혁명이 진짜 올까?가 아니에요. 진짜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엔비디아가 지은 이 거대한 AI 공장에서 과연 누가 주도권을 잡고 그 열매를 가져가게 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앞으로의 기술 산업 지도를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반갑습니다. AI 혁명, 이거 엔비디아 혼자서 다 할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니죠. 그럼 이 거대한 판에서 엔비디아 다음으로 돈을 벌 회사는 과연 어디일까요? 오늘 분석에서는 바로 이 질문, 엔비디아 너머의 기회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젠슨 황 CEO가 던진 말이 있죠. 1조 달러 규모의 AI 인프라를 구축하겠다. 이건 그냥 한 회사의 꿈이 아니에요. 관련 산업 전체에 어마어마한 구조적 수요를 만들어내는 거대한 변화의 신호탄인 겁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 바로 AI 팩토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엔비디아가 이제 단순히 칩만 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컴퓨팅, 네트워킹, 심지어 소프트웨어까지 모든 걸 하나로 묶은 통합 시스템을 팔겠다는 거죠.
말 그대로 지능을 찍어내는 공장을 통째로 짓겠다는 겁니다. 젠슨 황의 이 한마디 정말 야망이 느껴지지 않나요? 모든 회사가 쓰고 모든 나라가 지을 것이다. 이건 그냥 기술의 발전 수준이 아니라 아예 산업과 국가의 인프라 전체를 바꾸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습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시장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눈여겨봐야 할 곳은 어디일까요? 그건 바로 엔비디아의 독주를 견제할 믿을 만한 대안입니다. 왜냐하면 1조 달러짜리 시장을 플레이어 한 명이 전부 다 먹는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이 표를 보시면 두 회사의 전략 차이가 그냥 한눈에 딱 들어오죠. 왼쪽 엔비디아는 뭐냐? 자기들 기술로만 꽁꽁 싸맨 닫힌 정원 같은 거예요. 반면에 오른쪽 AMD는 우리는 다 열어줄게, 니네가 알아서 골랐어 하는 열린 생태계를 추구하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메타나 구글 같은 이른바 하이퍼스케일러들은 한 회사에 목줄 잡히는 걸 제일 싫어하거든요. 바로 이 지점에서 AMD한테 엄청난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재밌는 사실 하나. 다들 GPU만 쳐다볼 때 AMD는 아주 조용히 서버용 CPU 시장을 거의 장악해왔습니다. 이 이파이크 프로세서 점유율이 거의 절반이에요, 절반.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이미 AMD CPU를 쓰는 서버에 GPU를 추가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제일 먼저 뭘 고려하겠어요? 당연히 같은 회사 GPU를 먼저 보겠죠? 이건 뭐 거의 트로이의 목마 전략이나 마찬가지인 셈이죠. 젠슨 황 본인도 인정했습니다. AI의 가장 큰 약점은 메모리다. 그런데 AMD의 다음 세대 GPU가 바로 그 약점을 정통으로 파고듭니다. 소문이긴 하지만 무려 432GB, 이 압도적인 메모리 용량.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더 적은 수의 GPU로도 훨씬 더 큰 AI 모델을 쌩쌩 돌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특히 AI가 답변을 만들어내는 이른바 추론 시장에서는 이 가성비가 진짜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메타와의 장기 공급 계약. 이건 AMD가 이제 그냥 대안이 아니라 주류가 됐다는 걸 시장에 확실하게 보여준 사건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메타 같은 회사가 아무한테나 이런 계약을 할까요? 약속한 성능의 제품을 제때 제대로 납품할 거라는 확신이 없으면 절대 불가능하죠. 이 계약 하나로 AMD는 AI 인프라 공급망의 핵심 플레이어라는 걸 제대로 증명해낸 겁니다. 자, 경쟁자 얘기는 이쯤 하고요. 이제 생태계의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죠. AI 팩토리가 아무리 좋아도 기업들이 실제로 이걸 잘 쓸 수 있게 도와주는 조력자들이 없다면 무용지물이겠죠? 바로 그 엔터프라이즈 조력자들입니다. IBM과 엔비디아의 파트너십? 이게 아주 전략적이에요. AI가 결국 데이터를 먹고 자라잖아요. IBM은 기업 창고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그 방대한 데이터들을 AI가 잘 수화할 수 있도록 깨끗하게 정리하고 길을 닦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 네슬라 사례를 보세요. 데이터 찾는 시간을 80%나 줄여줬다잖아요. 이런 식으로 AI 도입의 가장 골치 아픈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죠. 팔란티어는 또 다른 아주 중요한 시장을 파고듭니다. 바로 주권 AI 시장이에요. 정부나 군대처럼 데이터 보안이 곧 생명인 곳들. 여기는 민감한 정보를 외부 클라우드에 함부로 보낼 수가 없거든요. 팔란티어는 엔비디아 하드웨어에 자기들 소프트웨어를 딱 얹어서 고객이 모든 걸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완전한 턴키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이건 국가 안보나 핵심 산업에 AI를 도입하려면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솔루션인 거죠. 이제 AI 혁명의 가장 밑바닥, 그러니까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물리적 인프라를 만드는 회사들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옛날 골드러시 때 금 캐는 사람보다 곡괭이랑 삽 팔던 사람이 돈 더 번 거 아시죠? AI 시대에도 바로 이 곡괭이와 삽을 파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1기가와트. 이 숫자 하나가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대규모 AI 팩토리 하나가 작은 원자력 발전소 하나만큼 전기를 먹는다는 뜻이에요. 결국 AI 혁명은요, 이 엄청난 전력과 물리적인 인프라 없이는 그냥 그림의 떡이라는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전력 문제를 해결하려고 정말 환상의 팀처럼 움직이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GE 버노화가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어내면 퀀타 서비스가 이걸 고압선으로 쭉 배달해주고요. 이튼이 데이터 센터에 맞게 안전하게 전압을 바꿔줍니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 안에서는
벌티브가 펄펄 끓는 AI 칩들을 액체로 착착 식혀주는 거죠. 이 중에서 단 하나라도 빠지면요, AI 팩토리는 그냥 그날로 멈추는 겁니다. 물론이죠. 이렇게 엄청난 기회가 있는 곳엔 항상 기대와 현실의 차이가 있기 마련입니다. 자, 이제 투자자로서 우리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할 리스크는 뭐가 있는지 한번 균형 있게 짚어보겠습니다. 좋은 쪽부터 볼까요? AI 팩토리를 짓는다는 건 정말 거대한 구조적 수요가 이제 막 시작됐다는 거고 출원 시장의 잠재력은 어마어마합니다. 하지만 반대쪽도 봐야죠. 시장의 기대가 너무 커서 실제 기업들이 도입하는 속도를 앞질러 갈 수도 있고요. 이런 기대감이 이미 주가에다 녹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각 회사들이 우리 이런 거 만들 겁니다 하고 약속한 제품들을 제때 못 내놓을 수도 있는 실행 리스크도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는 뭘 봐야 할까요? 그냥 우리 파트너십 맺었어요 이런 말 말고요. 실제 수주 계약이 터지는지 봐야 합니다. 클라우드 회사들이 설비 투자를 늘리는지, 기업들이 AI를 테스트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업무에 쓰고 있는지 이런 걸 확인해야죠. 특히 새로운 데이터 센터가 들어서려면 가장 먼저 뭐가 필요하죠? 바로 전기죠. 그래서 전력망 현대화 프로젝트 소식이 들려오는지 이걸 아주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분석을 마치면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AI 혁명은 여러 겹으로 이루어진 복잡한 생태계입니다. 화려하게 빛나는 GPU 칩, 그 뒤에서 묵묵히 일하는 수많은 조력자들, 그리고 이 모든 것에 물리적인 기반을 닦는 기업들까지. 여러분은 이 중에서 아직 사람들이 잘 모르는 진짜 숨겨진 기회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야기가 그 기회를 찾는데 작은 힌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엔비디아의 GTC 2026 발표를 통해 AI 산업에 불어닥치고 있는 거대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한번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사실 이번 발표의 핵심은요, 단순히 더 빠른 칩이 나왔다 이게 아니었습니다. 그보다는 AI로 돈을 버는 방식, 그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뿌리부터 바뀌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선언이었죠. 출원의 변곡점이 도래했습니다. 젠슨 왕 CEO가 던진 이 한마디에 사실 이번 발표에 모든 것이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AI가 가치를 만들고 또 기업이 돈을 버는 게임의 규칙이 바로 지금 이 순간 바뀌고 있다는 선언인 셈이죠. 자, 지금까지 AI 산업의 경쟁은 누가 더 똑똑하고 거대한 모델을 학습시키느냐의 싸움이었다면요, 이제 그 무게중심이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이미 학습된 모델을 이용해서 실제 서비스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 즉 추론의 영역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금을 캐기 위해 너도 나도 달려들던 골드러시 시대가 끝나고 이제 그 금을 가지고 실제 제품을 만들어 파는 거대한 공장들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추론이라는 게 정확히 뭘까요?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제가 아주 쉬운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AI 모델을 학습시키는 게 세상의 온갖 지식을 담아서 엄청나게 두꺼운 요리책을 쓰는 과정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추론은 뭐냐면요, 바로 그 요리책을 가지고 수백만 개의 프랜차이즈 식당을 차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누가 주문하던 빠르고 일관된 맛의 음식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거죠. 바로 이 과정이 추론입니다. 이런 변화를 이끄는 가장 큰 동력은 바로 에이전트 AI 때문입니다. 복잡한 일을 사람 대신 알아서 처리해주는 AI 비서 같은 건데요. 이 수요가 그야말로 폭발하고 있습니다. 젠슨 왕 CEO의 추정에 따르면 지난 2년 만에 AI 추론에 필요한 컴퓨팅 총량이 무려 100만 배나 늘었다고 합니다. 정말 엄청난 숫자죠. 이렇게 추론에 대한 수요가 끝도 없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는 데이터 센터라는 공간의 정의 자체가 바뀌고 있습니다. 젠슨 왕은 이 지점에서 데이터 센터의 개념을 완전히 새로 정의합니다. 더 이상 데이터를 저장해두는 창고가 아니라 토큰이라는 새로운 상품을 쉬지 않고 찍어내는 거대한 산업시설, 다시 말해 공장이라는 겁니다. 이 새로운 AI 공장에서 밤낮으로 생산해내는 제품이 바로 토큰입니다. 우리가 챗봇한테 질문하고 답변을 받거나 그림을 그려달라고 할 때 AI는 사실 이 토큰이라는 아주 작은 기본 단위들을 수없이 생성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AI 경제 시대의 최종 완제품인 셈입니다. 자,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그 생산 규모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엔비디아의 차세대 플랫폼인 베라 루빈으로 AI 공장을 지으면 똑같은 전기를 쓰는데도 이전 세대보다 무려 3,500배나 더 많은 토큰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효율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지는 거죠.
바로 이 지점이 핵심입니다. AI 공장 시대의 경쟁 규칙은 더 이상 누가 더 똑똑한 모델을 가졌나가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똑같은 돈과 에너지를 써서 더 많은 토큰을 값싸게 만들어내는가. 즉, 이 생산 효율성의 싸움으로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죠. 이렇게 저렴하고 풍부하게 생산되는 토큰은 이제 우리가 일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완전히 새로운 소프트웨어의 등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쌓은 소프트웨어, 예를 들어 사스 같은 것들은 사람이 일을 더 잘하도록 돕는 도구였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AI가 아예 사람을 대신해서 업무 자체를 수행해버리는 이른바 에이전트 소프트웨어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가령 제가 경비 처리 프로그램을 일일이 클릭하는 대신에 AI 에이전트한테 지난주 출장 경비 처리해줘 라고 말만 하면 알아서 다 끝내주는 그런 세상이 오는 거죠. 젠슨 왕은 이 AI 에이전트를 만드는 오픈소스 기술 오픈클로를 언급하면서요. 이걸 과거에 리눅스나 웹의 등장과 같은 수준의 변화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모든 회사가 홈페이지를 갖게 된 것처럼 미래에는 모든 기업이 자사의 서비스를 대신 수행해줄 AI 에이전트를 갖게 될 거라는 그런 강력한 전망인 거죠. 자, 그런데요. 이렇게 장밋빛 미래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 거대한 기술적 전환이 약속하는 미래와 또 우리가 마주한 현실의 위험 사이에는 아직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먼저 긍정적인 측면, 이 기회의 크기부터 보시죠. 엔비디아는 2027년까지 자신들의 이 새로운 AI 공장 설비에 대한 주문액이 1조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300조 원을 넘어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건 인류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규모의 산업 투자가 지금 시작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수요가 폭발할 수 있을까? 여기에는 제본스의 역설이라는 아주 클래식한 경제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AI가 만들어내는 토큰 하나당 비용이 계속 싸지면 싸질수록 예전엔 비싸서 시도도 못했던 새로운 서비스들이 막 생겨나겠죠. 결국 이게 전체 AI 서비스 시장의 규모를 오히려 폭발적으로 키우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엄청난 기대감과는 달리 현실은 좀 냉정합니다. 최근 한 보고서를 보면요. 실제 기업 현장에서 진행되는 에이전트 AI 프로젝트의 약 40%가 현재 실패하거나 아예 중단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그 이유들을 들어보면 기술업계에 계신 분들은 다들 고개를 끄덕일 만한 꽤나 익숙한 문제들입니다. 첫째, 기업들의 실제 도입 속도가 시장의 기대보다 더디고요. 둘째, AI를 제대로 학습시킬 만한 양질의 데이터가 준비되지 않은 곳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는데 이걸로 어떻게 돈을 벌지에 대한 확실한 비즈니스 모델이 아직 부족하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거대한 전환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과연 뭘 보면서 현실을 판단해야 할까요? 장밋빛 약속이 현실이 될지 아니면 이 위험 요인들이 더 커질지 말이죠. 섣불리 어느 한쪽을 예측하기보다는 앞으로 우리가 이 신호들을 계속해서 추적해 봐야 합니다. 실제로 추론 서비스를 통해서 돈을 버는 기업이 등장하는가? 대기업들이 파일럿 테스트를 넘어서 전사적으로 AI를 정말 도입하고 있는가?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처럼 계속 막대한 투자를 이어가는가? 바로 이런 구체적인 지표들이 이 거대한 전환의 진짜 성공 여부를 알려줄 겁니다. 결국 이 모든 변화는 단 하나의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AI가 하나의 거대한 산업이자 생산 수단이 되는 시대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이 새로운 공장을 소유하고 통제하게 될 것인가? 이것은 앞으로의 산업 지형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미래에까지 깊은 영향을 미칠 아주 중대한 질문이 될 겁니다.